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고 있네요. 아, 이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압박감을 느낄 텐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진짜 잔치를 하러 가는구나. 내가 공부한 대로 아는 것들 잘 쓰고 오기 위해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좀 불안한 마음보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부지런히 의사소통 볼 거예요. 아무래도 언어에 관련된 부분 약하신 분들 많거든요. 함께 공부하면서 몰랐던 부분, 그 다음에 헷갈렸던 부분 정확하게 탁 짚고 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소통 함께 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보면서 첫 번째 썸네일에서도 있듯이 우리가 공부할 거는 언어 교육을 위한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 보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구성 요소, 언어의 기능, 언어의 형태, 그리고 언어의 특성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먼저 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시면서, 자, 첫 번째 언어의 구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봅니다. 언어의 구조 누구에 의해서 얘기가 된 거냐? 레빈에 의해서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 레빈에 의해서 설명이 된 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언어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좀 했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형식론부터 시작해서 내용, 그 다음에 사용에 해당되는 의미까지 확인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형식론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둬요. 하나는 의문론, 두 번째는 형태론, 세 번째는 구문론, 이렇게 봅니다. 의문론에 해당되는 것은 얘기를 하자면 결국 발음에 해당되는 얘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어의 소리체계에 관련된 것들을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의문론에 해당되는 그 발음과 표기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라고 해서 음성과 표기의 형태 두 가지 모두 다루는 건데, 말소리 당 언어 산출의 기본 단위로 보게 되는 건 음절이고요. 그 음절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정리하는 게 음소다. 따라서 음소의 형태, 말소리에 따라 표기 형태가 달라지면 당연히 뭐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초성이 중성 가군과 또 어떻게 바뀌는지, 그다음에 종성이라고 하는 것이 두 군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아 나간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음절이라고 하는 건 요즘 들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형태의 내용들이에요. 랩 문화가 발달을 하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시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음절에 따라서 같은 음절인데 다른 의미 혹은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면서 다른 맥락의 의미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큰 소리 작은 소리, 음소의 변화에 따라서 음절의 변화가 생기고 큰 소리 작은 소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게 말이 주는 즐거움으로 확인되기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 발음과 표기 형태를 보는 게 의문론이고, 형태론이라고 하는 건 단어 구조에 대한 인식을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어 구조에 맞는 발화를 어떻게 할 건지, 예컨대 이제 대표적으로 쓰이는 말이 바로 이 형태소에 해당되는 형태의 개념인데요. 의미를 지닌 최소의 말의 단위를 따질 때 형태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표기 형태를 따지는 거, 이거에 담긴 뜻은 아래쪽에 여기에 의미론이라고 하는 거에서 따지는 거고, 표기 형태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 표기 형태 중에서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걸 자유 형태소, 다른 것과 함께 덮쳐서 쓸 수 있는 것을 의존 형태소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라고 하는 것으로도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나 어쨌든 간에 표기 형태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다음 구문론에 해당되는 형태의 내용들. 이제 이 구문론을 물어보는 것은 뒤에 문장의 형태를, 문장을 이루는 규칙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문장의 형태를 어떻게 갖춰갈 것이냐도 되어 있고, 기능에 따라서 의문문을 사용할 거냐, 조건문을 사용할 거냐, 명령문을 사용할 거냐, 부정문을 사용할 거냐, 이런 형태로도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각 문장을 구성하는 규칙의
함양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좀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려면 단어 여러 개가 합쳐져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 이게 확장 모방이라고 하는 형태로도 되고 의미부연이라고 하는 형태로도 되고 문장을 더 명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촉진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해나가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는 다 뭐에 해당되는 거냐? 표기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음절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 그 다음에 형태, 단어의 구조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 문장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의미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언어에서 내재된 뜻을 표현하기 위한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언어에서 내재된 뜻을 표현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어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휘의 수직적 확장, 수평적 확장 이런 얘기들을 해나갈 때 써내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시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화용론이라고 하는 걸 좀 보게 됩니다. 화용론이라고 하는 건 이름하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황에 적절하게 표현했느냐, 문장에 대한 것, 어휘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표현을 했느냐에 해당되는 것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나중에 되게 되면 화행까지도 배우게 되는데 우리는 화용론에 관련되어 할리데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도 더 정확하게 배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하나 나와 있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할리데이 등에 해당되는 형태의 내용들 안에서 언어의 기능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용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언어의 기능을 좀 보면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 언어의 기능을 따질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좀 살펴봐 보면 도구적, 조절적, 상호작용적, 개인적, 상상적, 발견적, 정보적 기능이라고 하는 걸 따진다.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이건 역시 방점의 차이입니다. 도구적 기능에 해당되는 것은 내 욕구 충족, 나의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대화나 광고를 사용한다면 그건 도구적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조절적 기능은 타인의 행동 조절, 특히 지시, 통제 이런 걸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관계의 형성과 유지라고 하는 것, 똑같은 대화인데도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한 거라면 상호작용적 기능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면 개인적 기능 혹은 표현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토의나 토론, 대화를 할 때도 내 생각을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표현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 중에서도 뭔가 상상력을 나타낸다, 창의적인 거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상상적 기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를 찾아내기 위한 거다. 인터뷰든 역할놀이든 토론이든 똑같은 토론이라도 정보를 찾아내기 위한 거라면 휴리스틱 발견적 기능이라 그래요. 재밌는 건 똑같은 정보인데도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다. 그러면 정보적 언어 기능이라고 해요. 도구적 기능은 내가 갖고 있는 욕구 충족, 조절적 기능은 타인의 행동 조절, 상호작용적 기능은 관계 형성, 표현적 기능은 의견의 표현, 의견의 제시, 상상적 기능은 이야기 혹은 장면, 없었던 이야기나 장면을 얘기해내는 것, 발견적 기능은 정보를 찾기 위한 것, 정보적 언어 기능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스텝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텝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언어적 기능이 있다고 보죠. 첫째, 사회적 욕구의 주장. 둘째, 통제. 셋째, 정보. 넷째, 예측 및 추론. 다섯째, 투사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둘 수 있습니다. 사회적 욕구의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역시 욕구, 개인의 권리, 개인의 욕구, 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들어있는 어떤 감정의 우발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할 때 사회적 욕구의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통제, 똑같죠. 위에 얘기했던 할리데이의 통제와 같은 개념입니다. 어떤 일이 행해지길 바랄 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협박하거나 명령하거나 하는 형태. 그 다음에
어떤 사물에 이름을 붙이거나 어떤 사건을 회상하는 형태의 기능은 정보적 기능. 자, 그 다음에 여기 주목해 주시면 좋겠어요. 발견, 집중적 탐문, 사색, 질문 등을 추구하는 언어로 어떤 사건에 대한 예측, 추론과 관련된 것. 왜 그런지를 얘기하는 것, 예측 및 추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를 얘기하는 것, 예측 및 추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 예측 및 추론 등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신을 타인의 감정이나 경험에 비추어서 하는 것. 그래서 감정의 원천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 만일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표현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 내가 누구라면이라고 하는 형태의 표현으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쓰는 말이 뭐가 되느냐? 바로 투사라고 하는 말로 정리를 해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언어의 기능 스텝 5개 시작. 사회적 욕구의 주장, 통제, 정보, 예측 및 추론, 투사라고 하는 형태로 정리를 합니다. 다음 언어의 기능 제이콥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면 참조적, 친교적, 상위 언어적, 표현적, 동기화 기능, 그 다음에 시적 기능 등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조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 대상이나 사태의 의미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 당연히 친교적 기능이라고 하는 건 인사말 혹은 감정의 교류를 하거나 공감하기 위한 거고, 상위 언어적 기능, 뭔가 언어 자체에 대한 분석, 타인의 언어 과정을 설명하는 일, 메타 커그니션이 발휘되는 것이고, 감정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건 무슨 기능? 표현적 기능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자극을 주는 걸 동기화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언어 자체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히 언어가 갖고 있는 예술성,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기능은 시적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이콥슨이 얘기하고 있는 언어적 기능에 해당되는 6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참조적, 친교적, 상위 언어적, 표현적, 동기화적, 시적 기능. 좋습니다. 자, 민스코프의 언어 분류. 이거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아예 내용 체계를 주면서 나왔었죠. 한쪽은 음성 언어냐 문자 언어냐에 대한 부분이고, 한쪽은 받아들이느냐 나타내느냐에 대한 부분으로서 수용 언어, 표현 언어라고 하는 것으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를 구분해 놓는 형태로 정리를 했고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언어의 특성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까지 좀 보면, 우리나라의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께서 언어의 특성을 이렇게 구분을 좀 해두셨는데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체계성이라고 하는 말은 규칙과 순서가 있다는 말이고, 임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와 관습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말이고, 상징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고, 사회성이라고 하는 말은 언어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고,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와 문장에 의한 조합에 의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또 이경화 선생님, 조순옥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원성, 소리의 체계와 의미의 체계, 이건 상징성과도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얘기죠. 생산성, 다시 말해서 무한한 어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임의성,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상징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 체계성, 규칙이 있다. 즉 자음과 모음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낸다. 추상성, 실제로 사물이나 의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서 나무라고 하는 게 꼭 그 나무의 형태와 유사성을 갖는 건 아니더라. 가변성, 재미있는 얘기죠. 시간과 더불어 변화한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의 합의성에 의해서 변화해 나갈 수 있다.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자주 쓰이는 언어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로 확인해 둘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는 좀 이제 잘 봐두셔야 되는 게 언어의 특성에서 많이들 인용하시는 형태의 내용들입니다. 상징성 알고, 임의성 알고, 규칙 체계성 알고, 사회적 도구 알고, 의사소통이란 말 알고. 자, 여기 언어는 교육의 도구이자 정신의 도구이다 라고 하는 요 얘기. 요 얘기는 비고스키의 얘기고, 구어와 문어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 다음, 기능의 다양성은 할리데이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생성되거나 변화해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다 정리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해서 언어 교육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형태의 얘기들을 마쳐봤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